4월 20일 월요일을 맞아서 엉뚱한 채널에서 갑자기 이민 관련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시끌벅적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인 I'm Canada라는 곳에서 IRCC 리나 디아브 장관과 전격 인터뷰를 한 내용을 토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이 된 오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소위 PR2PR 2기 그 33,000명 추가로 뽑는 그 프로그램 있죠. KRE 채널에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렀던, 근데 이제 TR2PR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어가 대놓고 TR2PR이라는 말을 용어를 썼는데 리나 디아브 장관이 정정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인터뷰했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TR2PR 2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CIC 뉴스 같은 이민 관련 뉴스 사이트를 가장한 업체 블로그 사이트에서 속보로 뉴스를 내놨는데 이 뉴스에 너무 하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불완전한 정보,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어서 조금 더 그거 정확한 TRE 채널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인터뷰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도록 하고요. TRE 채널에서는 이 TR2PR 부분 인터뷰 전체 영상을 영한 자막을 다 떠났습니다. 그거 전부 다 같이 보겠습니다. TRC 뉴스에서 이 내용을 속보로 게시를 해서 이게 지금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I'm Canada라는 유튜브 채널과 리나 디아브 장관이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TR2PR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CMA 지역이라고 합니다. Census Metropolitan Area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고 도심지에서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캐나다 전역에는 41개의 CMA가 있고요. 이 CMA에서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4%라고 합니다. 그리고 TR2PR에서는 33,00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CMA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놨고요, 도시. 그리고 전체 목록도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해를 야기하기가 딱 쉬운 부분인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에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자, 곧 리나 디아브 장관 영상을 볼 건데요. 그 전에 CMA라는 용어와 CA라는 용어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지루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아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CMA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ensus Metropolitan Area고요. 이거는 전체 권역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지역이고, 그리고 이 중에 도심 지역, 중심 도시 코어에 5만 명 이상 사는 곳이 이 CMA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41개나 됩니다. 그리고 CA는 인구조사 기준으로, 센서스 기준으로 중소도시권에 들어가는 건데 10만 명 미만이죠. CMA보다 작은 곳이니까. 그런데 중심도시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작죠. 거의 타운에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전체 권역이 10만 명 미만인 경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CA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지금 리나 디아브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CA는 이 33,000명 선발 대상에 들어가고 CMA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리나 디아브 장관 TR2PR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영한 자막 다 있고, 제가 지난번 일반 영상 때처럼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약간 리액션 비슷한 방식으로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재생을 하도록 할게요. Minister,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R2PR and what can people expect to see the program be? Excellent question. We know we have a lot of people in Canada that are currently working that are here on temporary status. The rationale for that is to bring those people that already are living in Canada. They have housing, so they're not taking homes away from people. They've built connections and they have a job and they're paying taxes. They're contributing to the economy to just bring them quicker into permanent residency. The other good news. 네, 이 부분은 이미 TR2PR 2026년 버전에 대해서 이미 IRCC에서 몇 번씩 얘기한 부분이죠.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했고, 디아브 장관이 구두로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라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파트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잘 보시죠. Is when I met with the provinces and territory minister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across the country. The good news is many of them are bringing a lot of the people that are already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that are here on temporary status that are working into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ir provincial nominee programs
and in here, for example, through the Atlantic immigration. And that is good news because they are already in the communities. With TR2PR,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갑자기 PNP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예시로 AIP 프로그램 있죠. 대서양주 쪽에 제 AIP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서 주들이 이제 각자 자기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선발을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나 디아브 장관이 지금 AIP랑 PNP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PN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키아리 채널에서도 얘기를 또 했지만 참 들쭉날쭉이에요. 주마다 그 TO 할당량이 충분히 많은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들이 있어서 어떤 주는 적극적으로 PNP 선발하고 있고 어떤 주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고 있는데 디아브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AI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연방 차원에서 서류 프로세싱 타임이 적게는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하루아침에 늘어서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AIP 타고 있는 분들이요. 디아브 장관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PR2PR 얘기 계속되니까요. 보시죠. Minister, what do you expect the requirements be? You're going to hear a lot more on that in the next coming weeks. We know what the numbers are because, again, we tabled that in Parliament. So everybody knows that it's 33,000 over a 2-year period, 2026 and 2027. The idea would be to 이미 알고 있죠. 2년 동안 33,000명 뽑을 거고 이거를 2년 동안 정확히 16,500명씩 나눌지 여부는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선발 빈도와 인원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 인터뷰가 4월 1일에 한 인터뷰인데요.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는 18일 날 됐지만 지금 1일로부터 이미 거의 20일이 지났죠. 좀 있으면 3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1일 날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디아브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지금쯤 낼 걸로 입을 맞춰놓고 미리 뭐 영상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칙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4월이 열흘 남은 상황이고 4월 내로 구체적인 거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열흘 내로 뭔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야겠죠. 다음 부분이 CMA 관련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죠? select people that are not in the major city centers. So it wouldn't be, for example, Montreal, Toronto, Vancouver, that kind of thing. IRCC, when that comes out, IRCC does not pick what is called the CMAs, metropolitan areas. Those are picked by other other departments, other whatever, but we use their census data. We use that to inform, where we choose. So it wouldn't be in those census metropolitan areas. It would also be people that are working and that have been working, for some time, probably, close to a 2-year period that they have already built connections and are working and already are in the country. 보셨죠? 중요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CMA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얘기한 부분,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Also be people that are working and that have been working, for some time, probably, close to a 2-year period that they have already built connections and are working and already are in the country. 네, 이제 다 보셨죠? 그러니까 33,000명 뽑고요. 2년 동안 선발 빈도와 인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발 방식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CMA 지역이 아닌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겠다는 거고 직구는 잘 모르는 거고요, 아직. 그리고 중요한 게 기간인데 일단 리나 디아브 장관은 2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참고 수치가 될 수 있죠. 2년. 네. 그러면은 슬라이드 다시 보면서 지금 나왔던 얘기도 한번 쭉 정리할게요. CMA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하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도시 지역이고요. 전체 권역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고 그중에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이 5만 명 이상인 곳이고 전국적으로 41군데가 있고요. 이 도시들은 이번 TR2PR 2기에서 빠집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접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접수를 하든 선발을 하든 아무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대서양주는 총 5개. 할리팩스 같이 들어간 게 당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세인트존 같이 작은 도시들 프레데릭턴 이런 것도 들어가죠. 퀘벡주는 총 6개고요. 몬트리올이랑 퀘벡시티처럼 큰 곳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4개 도시가 더 들어갑니다. 온타리오가 제일 많죠. 총 16개 도시고요. 이 오타와 가티노는 온타리오와 퀘벡스에 걸쳐 있는 곳이라서 사실은 가티노 쪽은 퀘벡에도 들어가는 곳이긴 한데 그냥 하나로 쳐서 온타리오로 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썬더베이 같은 도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이긴 한데 굉장히 뭐 마을에 가까운 작은 도시로 인식이 많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매니토바주, 서스케츄원주, 엘버타주, BC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BC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들 꽤 들어가 있죠. 힐리왁이나 뭐 캡루스나 나나이머 같은데 이게 10만 명대 초반 도시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에서 도시, 뭐 대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10만 명도 대도시로 인구조사 기준에서 통계청의 시각으로는 이거를 대도시로 보는 겁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만 대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쭉 할게요. 알려진 사실들.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고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한 것 또는 장관이 그동안 구두로 이야기했던 것, 특히 이번 인터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총 3만 3천 명을 2년 동안 뽑겠다. 세부 일정이나 연간 선발 인원수는 미정이고요 아직.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하고 오늘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약 2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이민자. 정확히 2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약 2년이라고 리나디아브 장관은 얘기를 했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CMA 지역이 아닌 더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인구 10만 미만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부분들, 선발 방식. 이거는 TRE 채널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접수제로 할 것인가. 지금 업계에서는 별도 접수제로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100%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근데 그건 아직 모를 일이고요. 접수제라면은 그리고 선착순으로 접수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참고로 2021년에 TR2PR, 오리지널 TR2PR이고 진짜 TR2PR이죠. 사실 이거랑은 별개 완전히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때는 접수제였고요. 선착순제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그 신청 사이트 딱 열고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들어가서 막 다운되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신청 막 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닫혀버렸습니다. 또 프랑코폰 쪽은 미달됐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 영어권 쪽 얘기인데요. 그런 난리통이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은근히 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자기들한테 파일링을 맡기거든요.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착순 방식의 접수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상 직군은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족 직군, 뭐 메디컬이라든지 시골 지역이니까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숙련 기술직 있죠, 트레이즈. 뭐 그런 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비숙련직, 저숙련직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안 늘 거란 얘기 안 했습니다. 리나디아브 장관이 안 늘 거라고 얘기한 대상자들은 CMA 지역 10만 명 이상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도 살고 있어야 되니까 캐나다 바깥쪽 사람들도 빠지긴 하지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리나디아브 장관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진짜 읽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기사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도 할 겸 너무 엉망이에요.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노란 부분은 4월 18일 날 I'm 캐나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리나디아브 장관 인터뷰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CMA 지역은 이 TR2PR 2기에서 대상 지역에서 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요점을 잘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CMA가 뭐냐에 대한 얘기에서 진짜 문제예요. 이게 이 부분에 녹색과 파란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사의 모든 내용이 다 팩트긴 합니다. 근데 왜 엉망으로 썼다고 생각하는지 곧 아시게 될 건데요. 10만 명 이상,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곳이고 도심 지역에 5만 명 이상이 사는 곳. 그게 CMA고요. 지금 현재 41곳이고 2021년 기준으로 그리고 84% 정도가 여기에 모여서 살고 싶다. 이거는 AI 돌리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기사를 쓴 방식이에요. 이 주황색 부분이 예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리나디아브 장관은 인터뷰에서 구두로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세 곳을 이야기를 했는데 플러스 그 세 곳을 비롯한 CMA 지역이 대상에서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들 CMA 지역의 예시를 몇 가지를 했어요. 보면은 캘거리, 에드먼턴, 할리팩스, 해밀턴, 키치너, 캠브리지, 워덜루, 오타와 가티노,
위니펙, 퀘벡시티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다가 여기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리걸 도큐멘트에 많이 나와요. 근데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요게 포함되는데 요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not limited to가. 비격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뜻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보, 이렇게 브레이킹 하고 띄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저걸 볼까요? 안 봐요. 이 내용, 여기 눈에 딱 들어오는 내용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상으로는 허위 사실은 아닌데 마치 요것만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읽고 가면. 위에 41개 CM에 있다고 명확히 써놨고 여기는 10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더 있다는 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꼼꼼히 읽지 않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배려심이 있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Full List of Census Metropolitan Area라고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보통 이 CIC 뉴스, 뭐 캐나다 비자 이런 사이트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링크 걸어놓으면은 그 지네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식 사이트로 갈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누르면은 자기네 그냥 내부에 있는 딴 기사로 이동을 합니다. 조회수 늘리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참 이분은 젠틀하게도 실제 캐나다.ca로 통계청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사실 이분은 나름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016년 걸로 연결이 되고요. 목록이 쫙 있는데 요거 대충 보셔도 41개가 되지 않는 게 보이시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기사에는 보기 편한 걸로 볼게요. 41개라고 써있고 2021년 기준이라고 써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잘못 쓴 기사의 전형인 거고요. 허위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들을 오도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사를 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실수를 한 거죠. 빨리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로데이터를 통계청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뽑고 그리고 요거 따로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 수동으로 41개 뽑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비판적 사고. 뭐를 읽을 때 무조건 거기서 얘기한 거 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캐나다.ca 같은 데서 얘기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대체로 다 맞죠. 물론 거기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순이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필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제 사고의 과정 아까 보셨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걸 제가 직접 그 아임 캐나다 채널에 인터뷰 보고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맞습니다. 뭐 AI를 돌린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게 보시면 Illustrated Glossary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캐나다 통계청에서 CMA와 CA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돌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뭐 84% 어쩌고 하는 거는 이 통계청 사이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돌린 걸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참고로 이 사이트들 그 영상 설명에 링크 다 걸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요런 자잘한 부분들은 요런 거는 리걸 도큐멘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건데 속보 기사 같은 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파악하라고 써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방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좋은 기사를 쓰려면 41곳 도시를 전부 다 보기 쉽게 목록화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목록을 아예 띄우지 말고 정확한 링크로 이 링크 가서 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링크를 걸어주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론 41군데 다 써주고 정확히 그리고 링크도 걸어주는 거예요.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고 볼 수 있게요. 근데 애매하게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보여줘서 오해를 야기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위에 41곳과는 모순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링크는 아까 보셨듯이 41곳이 아닙니다. 훨씬 적은 수의 2016년 기준의 리스트입니다. 본인이 이걸 찍고 들어가서 봤으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41곳이라고 작성을 해놓고 왜 여기 41곳이 아니지? 본인이 스스로의 글을 한번 의심을 하고 편집할 때 봐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링크 있죠. 이것도 AI 돌려서 나온 거 링크 그냥 확인 안 하고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모순이 그럴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보고 이게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덕목인 거고요.
요즘에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AI한테 이런 거 써주세요. 그게 AI의 활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통계청 사이트 거 정확히 찾아줘라. 이건 오래된 거니까 2016년보다 더 최근 걸로 찾아줘라. CMA 리스트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찾는 게 올바른 AI를 사용한 접근법입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이 소식이 이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인지 검증을 하고 파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 기사 긁어가지고 AI한테 야 이거 팩트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올바른 AI 사용법이 아니라는 거 지금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링크에 있는 게 오래된 것 같으니까 최신 정보 찾아줄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면은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유효한 건지 또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미디어 리터시 위한 리서치 작업의 일환인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서도 기사 내용에서도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냥 이걸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결정적으로 CIC 뉴스는요. 그 RCIC 회사들 있죠. 업체들이 그냥 만든 웹사이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글 쓰는 사람들도 다 그쪽 업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영리 단체고요. 기본적으로 공신력은 일반인의 블로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블로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CIC 뉴스 뭐 이런 식으로 immigration.ca 이렇게 그 웹사이트 이름만 근사하게 해놨다 그래서 공신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거는 거의 안 믿지는 않지만 걸러서 보는 편이고 여기 기사를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상 치밀하게 표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디아브 장관 부분만 보고 나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이니까요. 지금 이 시점까지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외에도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